네, 우리 별진님, 네, 반갑습니다. 어이구, 우리 유미 씨 오셨습니다. 시드니 셀전님. 자, 이제 라방 참석합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SNT님,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부자님, 셋넷. 제가 아까 셋넷 아, 이렇게. 그래서 셋넷 하셨구나. 네. 자, 우리 안재금님, 네, 반갑습니다. 부자님, 네, 잘 들립니다. 한미르님, 네, 다 들립니다. 그림이야기님, 안녕하세요. 긍정, 열정, 요정님, 오늘 부동산에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입찰 갈지 말지 고민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신건대 물건 보고 다녀오시면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네, 우리, 자, 부자님, 화면 좋고 잘 들립니다. 모두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생방송 보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현금 흐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물건이지 않겠냐. 네. 예, 그리고 우리 지영쌤 또 어머님하고 요즘 어제 월요일이었나? 그렇죠? 어제 월요일이었죠. 예, 어제 월요일인데 우리 쉬는 날인데 어머니하고 어디 갔다 오셨죠? 어머니하고 임장 갔다 그렇죠. 왔습니다. 어머니하고 옷 사고 네, 옷 사러 가서 옷도 못 사고 그래서 다가구를 어머님이 관심 있게 지금 보고 계신다 해서 네. 오늘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영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영쌤 어머님이 할 만한 물건 네. 이 정도 하시면 괜찮지 않겠냐? 물론 어머님은 원래 좀 까다롭죠, 엄마들은. 엄마는 까다로운 엄마들 중에서도 까다로우신 편이죠.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같이 신발 사러 가자 그랬다가 저는 다시는 안 간다 그랬어요. 신발 사러 서울에 강남에 있는 백화점 다 다녔는데도 마음에 드는 게 없대요. 거기에도 마음에 드는 게 원래 어머님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부터는 저는 어머니하고 어디 안 다닙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정도 입지에 요 정도 반개수에 이 정도의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금액대도 저렴하고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꼭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물건이고 네. 엑시트도 가능한 물건이니까 이 정도 물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하나 설명 한번 해드리려고 오늘 합니다.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추천이라기보다는 네. 어머님한테 이런 물건을 보시면 좋겠다고 본인이 어머님한테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까다로운 어머님의 그 그렇지. 입맛을 어머님의 리즈를 네. 조금 확실하게 파악하면 좋겠다. 네. 어머님들은 두 가지를 다 원합니다. 입지도 좋아야 되고 월세도 잘 나와야 되고. 맞아요. 저희 엄마가 딱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어머님들은 왜 까다로우시니까. 다 갖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이왕 갖는 거. 이왕 갖는 거. 그리고 사실 평생 한 번 갖는 거니까 내가 한 개라도 아쉬우면 싫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게 보시는 게 사실 맞는 거고 다가구를 저희들도 이제 입찰 상담하면서 다가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최소한 20개 이상의 물건을 임장을 다녀오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물건을 다양하게 보면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축을 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구축을 원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엘베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엘베가 있으니까 장점도 있지만 확실하게 단점도 있더라. 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양하게 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무조건 엘베 있다고 좋다. 엘베 없다고 안 좋다. 반개수가 많으면 좋다. 반개수가 적으면 안 좋다. 이런 이분법으로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의 그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건을 많이 봐야 돼요? 적게 봐야 돼요? 물건을 최대한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은 있고 몸은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임장을 통해서 많은 매물을 보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부터 명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우리가 이번 주에 또 개강한다 그랬죠? 이번 주에 개강입니다. 우리가 이게 매달 개강을 하는데 얼마 전에는 전문가반 우리가 오랜만에 시작했다 그렇죠? 전업투자자반 오랜만에 모집했고 이번 달에는 이제 4월 달에는 실전반을 모집해요. 그렇죠. 실전반을 모집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히 이게 평일반, 오전반, 오후반을 우리가 좀 나눴다 그랬죠? 맞아요. 네. 이번에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평일반이 개강인데 이번 주 목요일 날 개강하는 반은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전반은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고요. 오후반은 오후 1시에 시작을 합니다. 주말반은? 주말반은 오후 1시. 이렇게. 토요일 날. 네. 그렇죠.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이번 네. 주. 근데 이번 개강하는 반에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교육생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탄핵 때문에 그런 건지 이번에는 평소에 반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좀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수는 아주 소수로 재밌게 조금 타이트하기보다는 조금 가족 같은 분위기로 수업을 조금 진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이번 기수 오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얼굴과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으실 정도로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시는 분들이 사람이 많아서 불만이신 분들은 이번에 오시면 확실히 이렇게 할 정도로 맞아요. 넓은 공간에서 내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명확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사건 번호부터 찍어주세요. 네. 자, 여기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이고, 자, 토지는 62평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토지는 62평이고, 건물은 166평, 그리고 감정가는 25억 9천, 한번 유찰돼서 20억 7,900. 자, 그리고, 자,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 2층, 3층, 4층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가구 다중주택은 몇 층까지만 허용되죠? 상층부 3개층까지. 그렇죠. 3개 층만 허용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가 있고 그러면 1층, 2층, 3층까지 끝내야 되는데 4층도 있고 옥탑도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 뭔가 이슈가 있겠네. 이렇게 이제 눈치껏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자, 말소 기준은 2020년 3월 3일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쭉 찾아봤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상 인수해야 되는 권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건저당 밑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 있고, 소유권 거래 금액이 얼마요? 38억에 2021년도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크다, 그쵸? 네. 그리고 지금 기보증금도 얼마? 23억 2,400입니다. 그리고 월세도 459만 원이에요. 어마무시하다, 그렇죠? 너무 큰데요? 그러면 감정가 대비했을 때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많이 떨어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권리상 전혀 문제 없는 거고 이런 물건을 보실 때는 우리가 건축물 대장은 꼭 봐야 된다, 그렇죠? 네. 다가구나 이렇게 땅만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건축물 대장을 보셔야 돼요. 건축물,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걸려있다? 노란 딱지가 있는데요? 노란 딱지가 하나 있습니다. 계급장이 하나 붙어 있는데, 자, 이게 건축물 대장입니다. 여기에서, 위반이 걸려있고, 다중주택이다 보니까 가구수는 한 개로 되어 있고, 네. 잘 보세요. 지하 1층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소. 사무소. 1층은, 사무소. 자, 2층은 다중주택. 3층 다중, 다중주택. 4층. 쭉 올라가서 다중주택으로 자, 되어 있습니다. 4층 다중. 자, 그리고 옥탑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하 뭘로 되어 있죠? 사무소. 사무소. 1층 사무소. 과연 이 친구들이 사무소를 사용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할 것 같은데요? 절대 안 할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반 건축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네. 위반이 없는 물건들의 장점은 뭐냐면 위반이 없는 게 장점이고 네. 단점은 뭐냐면 수익률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도를 못 해요. 네. 그런데 우리 해당 물건처럼 위반이 있는 물건들은 위반이 있지만 월세 수익은 높다 낮다? 훨씬 높죠. 엄청 높다. 그래서 사실 이런 관악구라든지 서울에서는 위반이 없고 수익률이 좋으면 너무나 좋은데 네. 그런 물건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세 수익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위반 건축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많은 물건을 뭘 해야 된다?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러면 다양한 물건을 보다 보면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위반이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위반이면 절대 안 할 거야 하면서도 위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맞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내 인생의 5점이 된다. 나는 이제까지
신호 위반도 한번 안 해봤는데 그럴 수 그럴 수 있다니까.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절대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내가 수용이 된다는 하시는 분만 하실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 엘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승강기 승용 하나 보이죠? 오, 예. 승강기도 있고. 그렇죠. 여기는 뭐다? 예, 엘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 얘기했듯이 우리는 대지가 몇 평? 62평. 62평이죠. 네. 62평이면 자, 통상적으로 여기 관악구 쪽에 다중주택은 30평에서 50평대가 가장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10년 이내 신축들은 거의 90% 이상이 30에서 50평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지가 62평이나 되기 때문에 엘베를 넣더라도 공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엘베가 넣더라도 방 네. 크기가 많이 작아지지 않는 거네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곳에 가면 엘베 있는 매물이 많을까요? 엘베 없는 물건이 많을까요? 엘베 없는 물건이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100개 중에 약 1% 정도만 엘베가 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출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이 1%의 물건이네요. 1%, 상위 1% 우와. 안에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야, 그리고 또 장점은 대부분 신축을 지을 때 엄청 고민해요. 네. 신축할 때 엘베에 넣는 걸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엘베를 넣는 순간 뭐가 됩니까? 방 크기가 방 사이즈가 작아지고 한 층에 하나의 방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나중에 매도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들 고민하는 게 엘베에 넣으면 당연히 좋은지 알면서도 대지가 작기 때문에 넣을까 말까를 엄청 고민해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걸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봤을 때는 우리는 모든 단점을 커버를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건축물 대장을 볼 때, 네. 자 어떤 부분이 위반이 걸렸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자 보시면, 자 2021년도에 보면 주택가에 의거해서 위반 건축물이 걸렸는데 옥상에 55평방미터. 예, 옥상에 55평방미터 증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다락을 얘기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증축을 한 것 같아요. 55평방미터. 네. 그러면 제가 1평방미터당 한 10년 안쪽에 새 건물이면 얼마 정도 나온다 했죠? 그 이행강제금이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 한 15만 원 정도 내외로 나온다 했죠? 네. 예,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약 한 800 정도 되겠다는 800 정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요거조차도 여러분들이 입찰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네. 저는 몰라요. 제가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 근데 유추하면 사실 99% 맞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라. 왜? 내게 아니고 입찰 보는 여러분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꼭 확인하고 입찰 보셔야 된다. 네. 그럼 이행강제금 확인할 때는 네. 어디에 전화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르시는 여기는 분들. 보시면 건축가가 있고 주택가가 있다. 그렇죠? 그럼 네. 어디다 전화해야 됩니까? 이 위반 건축물을 밝혀낸 여기? 이거? 그렇죠. 주택가. 네. 그래서 여기 관악구청 주택가로 연락하셔서 네. 확인을 하시고 네. 안 알려주면 직접 찾아가는 정성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건물이 1, 2만 원짜리 아니고 10억, 20억짜리.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인데 좀 더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입찰을 서두르지도 말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하시면 더더욱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물건은 이렇게 보고 일단 대충 봤는데 입지가 중요하나요? 안 하나요? 입지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네. 왜 입지가 중요해요? 입지는 어디 안 가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입자들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환경이 되는 데다 내가 해야지 그렇지 않은 데 해놓으면 나중에 리스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리스크가 있죠. 있겠죠. 매도하기가 또 쉽지가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세입자들이 우리 집에 올 때 불편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안 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입찰 보기 전에 물건의 임장을 통해서 우리 집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하셔야 된다. 예. 네. 자, 봅시다. 여기는 2호선 라인. 2호선 라인이면 좋은 이유가 뭘까요? 2호선 라인을 타고 강남에 갈 수 있습니다. 강남만 가나요? 강남도 가고 뭐 여기저기 다 갈 수 있죠. 자유가 간다. 네, 중요한 거는 2호선은 서울 시내 한 바퀴 돌잖아.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서울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어찌됐든 2호선 라인은 다 연결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2호선 라인을 좋아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서울에는 1호선, 네. 2호선 생기면서 2호선이 어떻게 보면 메인 노선이에요. 2호선 노선만큼 좋은 노선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네. 사실 2호선 노선이 어디에 2호선 노선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전철 2호선 라인 어디든지 지방에 오시는 분들 잘 모른다 그러면 2호선 라인 붙어 있는데 도보 10분 안에 있는 어떤 물건 사도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 안 합니다. 예, 그거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네, 네. 예, 그래서 입지를 잘 모른다 그러면 어찌됐든 서울에는 2호선 라인이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자, 우리 집까지 한번 걸어가 볼까요? 네. 자, 직선거리를 하면 한 7분 정도 걸리고 똑바로 걸어가면 왜 안 되지? 지옥이. 예. 그러면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예, 10분 정도 걸리면 걸어 다닐 만한 위치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좀 지워주면 안 되나? 잠시만요. 예, 이렇게. 네, 지우기.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관악구는 여기 보시면 까칠산 공원도 있고 네. 일로 뒤로 넘어가면 어디 나옵니까? 숭실대학교 나오고 네. 예, 이쪽으로 보시면 이게 파란 거 이거 다 뭐예요? 산 아닙니까? 산이죠, 산. 네. 예, 산인데 산이 있다 그러면 산 가까이로 가면 경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사가 당연히 있죠. 경사가 있죠. 예, 진짜 확실한 경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등산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만큼 경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희 물건도 혹시 경사가 있나요? 자, 우리 물건 요까지가 어떻게 보면 경사가 없는 지역이고 네. 이 위쪽이 이제 경사가 엄청 심합니다. 경사가 시작되는 곳. 그렇죠. 이쪽으로 가더라도 경사가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 네. 근데 우리 물건은 딱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경사가 시작하는 초입에 있어요. 경사 초입에 있구나. 예, 그래서 1인 가구들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위치다. 예, 실제적으로 이 위쪽으로는 조금 이게 열심히 다니다 보면 다리가 단단해집니다. 다이어트가 절로 되는 곳. 그렇죠. 네. 예, 하체 근육이 막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내 입장에서 물건을 보지 말고 여기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1인 가구들의 입장에서 물건을 보신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입주할까 안 할까 이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물건을 볼 때 그런 걸 한번 그렇죠. 해보면 좋겠네요. 나의 입장이 아니고 누구 입장? 내 물건에 들어올 사람. 그렇죠. 그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물건을 꼭 보셔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올라오다 보면 이쪽에 뭐 먹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 서울대 있고. 좋은데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인 가구들은 제가 항상 먹자 골목 있어라 그랬죠. 네. 예, 그리고 여기는 그 유명한 무슨 길? 샤로스길. 여기가 샤로스길이구나. 예, 여기 샤로스길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는 상권이 1인 가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상권이 엄청 잘 저렴한 것들이 이쁜 것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시장도 있고 여기는 이게 퇴근하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먹자 식당들도 엄청 많아요. 좋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청년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쪽 일대가 그래서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임대료도 저렴한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임대료가 저렴하다. 예, 그래서 우리 해당 물건은 이 정도로 보시고 입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쁘지는 않다. 예, 그렇게 보시고 자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게 2020년식이죠? 자 2020년식이고 안에도 뭐 나쁘진 않고 우리는 이제 북도를 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1조 4성권을 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하 1층인데 네. 우리 방 개수를 카운팅해 봅시다. 자 1층 지하. 아까 여기 원래 사무실이었는데 그렇죠. 사무실로 안 건생인데 뭘로 해놨다? 방으로 만들어놨다. 1층 몇 개? 5개. 5개. 예. 지하 5개, 1층. 2층. 이제 여기 지하고 여기 1층이다, 그렇죠? 1층. 여기가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원래 지하라고 하면은 B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센스가 있는 거지. 센스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해서 지하에 살 수 있어요. 뭐 저도 살아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하에 사는데 지하에 산다는 거와 1층에 산다는 건 틀린 거죠. 다르죠. 주소가 틀리잖아. 그렇죠. 내가 나중에 회사에 서류 내야 되는데 지하라고 쓰기 조금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충분히 실을 수 있지. 근데 좀 센스 있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보시면 창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창이 있다는 거는
건축주가 굉장히 세심한 분이에요. 신경 써서 만든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층이 5개, 자, 지하가 5개, 1층 몇 개? 5개. 5개. 네. 예, 그리고 자, 올립시다. 예, 그러면 3층. 헷갈리시죠? 2층. 네, 이제 2층 적어야 된다. 2층. 2층 6개. 2층 3층. 2층 6개, 3층 6개. 6개. 네. 예. 자, 4층 4층 6개. 4층, 오야. 4층 6개. 6개. 네. 그 다음이 이제 옥탑인데요. 이게 옥탑인데, 자, 우리가 이게 제시외 걸리는 게 있죠? 네. 요 부분. 네. 예, 요 부분이 제시외로 55평방미터 걸렸다. 네. 그럼 여기 덮어놔서 제가 봤을 때 방이 최소한 2개에서 3개는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대시외 건물 있었던 그렇죠. 이 부분이요? 예,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계산해도 10개, 28개네요. 18개면 28개예요. 네. 예, 28개.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방 28개 플러스 알파. 네. 이 알파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현관문이 몇 개인지 꼭 밝혀내셔야 돼요. 옥탑 올라가서 확인을 직접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정도면 좋을까요, 나빠요? 저는 다가구 서울에 이렇게 입지 괜찮은 곳에 28개 나오는 곳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위반 건축물이 걸려있고 건생을 용도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한다 해서 그게 단점이 될 것 같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감내하고 내가 세입자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되시는 분들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동네 가면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매매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분도 누군들 뭐 위반 건축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만 매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수익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굉장히 선택을 잘하신 분이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부동산에 들어가서 월세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이쪽이다, 그렇죠? 네. 여기 보면 되겠다. 그러면 원룸이 월세, 오케이. 한번 찍어볼까요? 네. 자, 보시면 1000에 62, 1000에 45, 300에 37. 자, 우리는 몇 년 됐죠? 우리는 20년식이니까 이제 5년 4년, 5년 됐다, 그렇죠? 네. 5년 되는 거는 요게 우리하고 비슷하다. 크기가. 크기 요게 비슷하네. 그러면 자, 보시면 5.99, 약 6평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관리비 얼마에 10만 원. 그러면 100에 62에 관리비 10만 원. 오유, 이건 비싸다. 그러게요. 관리비까지 10만 원이 있는. 4년 이내. 자, 여기는 보시면 6.5평에 3,000에 60에 관리비 얼마죠? 관리비가 99,000원. 99,000원. 뭐, 이거 비싸지? 너무 비싼데? 이 정도쯤. 자, 14평방미터짜리도 네. 3,000에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동네는 기본적으로 월세하고 관리비 합치면 최소한 얼마? 70. 그냥 50원 충분히 넉넉하게 네. 받을 수 있겠다. 네.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찰 보시려고 하면 현장 가셔서 다양한 매물을 다들 보시고 우리 집 보시면서 내가 우리 집은 세를 얼마에 세팅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비 포함하면 50원 훨씬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50원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받아 저거 조금 당황했어요.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높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다른 것도 지금 1000에 56만 원 받고 네. 어이구 근데 너무 많이 받는데 큰일 났다. 어찌되었든 최소한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매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수익률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수익률표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감정가가 26억 정도 되고 최저가가 약 21억 되니까 21억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총 보증금은 28개니까 500씩 잡고 하면 한 1억 3천 정도, 네. 1억 3천, 1억 4천 정도 하는데 이럴 정도 하고 네. 총 월세는 1,400인데 1,500 정도, 1,600 잡아도 되겠다. 그니까요. 저희가 네. 50으로 제가 잡아놨는데 네. 사실 그것보다 더 높여도 될 것 같아요. 1,500으로 제가 잡아볼게요. 1,500 잡고 입찰 비용은
입찰 비용을 21억으로 최저가 기준으로. 21억을 잡아야 되겠죠? 네. 예, 입찰 정액 금액은 하면 한 3천만 원 잡아보세요. 3천. 예, 그리고 이전 비용 5% 잡고 명도 비용 적을 필요 없고 대출 비율 80%에 요즘 4.7% 잡으면 딱 맞죠? 네. 예, 요즘은 대출이 4.7%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금리가 몇 달 사이에 또 떨어졌고 좀 전에 저도 이제 대출을 한 게 하나가 만기가 돼가지고 은행하고 통화했는데 은행에서 3.6% 해준대요. 오, 3.6%. 예, 깜짝 진짜 놀랐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예, 3.6% 해준대요, 진짜로. 예, 그래서 하나 만기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뭐 3년 만기가 돼서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데 네. 금리 때문에 내가 아니면 다른 은행 간다고 하니까 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3.6% 승이 와, 나왔어요. 3.6%까지 맞춰주시다.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그럼 저희 3.6%. 매매 시세를 얼마로 적어 놓을까요? 매매 시세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LB에 있는 게 귀하다, 귀하지 않다. 기하다 1%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보셨듯이 앞전 소유주가 얼마 주고 샀어요? 36억이었나요? 36억인가 38억 주고 네. 샀어요. 예, 사실 LB에 있으면 이 동네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30억 미만짜리 거의 없을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매매 시세를 그냥 감정가에 26억 잡고 봅시다. 감정가로. 예, 26억. 자,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봅시다. 자, 낙찰은 안 되겠지만 21억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 자기 자본이 얼마 있으면 된다? 5억 정도 있으면 되고, 자, 한 달에 이자 공제하고 얼마 나오냐? 840만 원 나옵니다. 와, 어, 많이 나오네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서울에서. 예, 서울에서 이 정도 나온 매물 없어요, 사실. 그니까요. 예, 그러면 자, 24억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내 투자금이 얼마? 6억 정도 들어가고, 예, 4억 7천 정도의 이 건물에 내가 투자가 되는 거고, 한 달에 748만 원, 수익률은 19% 나와요. 와, 네. 19%. 괜찮은데요? 할만하죠? 좋은데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한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네. 10년 차 됐는 선생님이래요. 10년 차 됐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정도 수익률이면 공무원들 월급 748만 원 받으려면 구청의 과장들도 이 돈 못 받아요. 과장 되려면 네. 최소한 25년 이상 근무해야 돼. 예.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사실. 그니까. 예.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 한다고 해가지고 10년 차 되어서 30대 중반이다, 그렇죠? 그러면 퇴직할 때까지 있다고 가정해도 네. 퇴직금 받겠죠? 네. 그러면 얘가 한 20년 동안 시세 오른 게 클까? 퇴직금이 클까? 당연히 시세 오르는 게 훨씬 더 몇 배는 더 크겠죠. 네. 예,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학교 선생보다는 건물주가 낫더라. 예, 진짜라니까. 근데 누구나 이제 하고 싶은데 하는 또 방법을 모르시는 방법을 분들이에요.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 내가 깔고 있는 집 서울에 중하위권 아파트 팔아도 6억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한 달에 700만 원대면 뭐 묵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죠. 밥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커피도 먹을 네, 수 네. 있고 차 이런 거. 솔직히 얘기해야지. 좋아하는 곱창도 먹을 수 맥주. 있고 맥주도 먹을 수 있고 맞잖아. 네, 충분하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해라는 뜻은 아니고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50 지나면 우리가 이제 인생의 하반기를 이제 계획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전반기는 이제 끝났고 하반기를 계획해야 되는데 이 하반기에서 계획을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은 꼭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뭔가를 안 해도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또 제3자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무슨 일을 내더라도. 예,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월세는 나온다. 그렇죠. 사람은 다 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셨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뭐 인생에 변화가 생길지는 아무도 내일은 몰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수익형 물건을 해놓으면 여기서 월세 나오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익형 물건 중에도 상가가 있고 우리가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형이 있는데 이 거주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살긴 살아야 돼. 어디든지 거주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이 앞으로는 좀 더
인기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형 물건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반개수가 많고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거 없이 입찰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반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800만 원이면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정도 되나? 60 몇만 원 되겠다. 뒷달에 빼더라도 요 정도 하면 한 달에 약 7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서울에서 사실 이 정도 수익 매물 나오는 거는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건, 두세 건밖에 없어요. 많지 않은데 네. 너무 좋은 물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봐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개수가 많고 엘베까지 있으면서 여기에서 딱 10분 정도 거리에 안에 있는 매물은 1년에 거의 한두 건 나올까 말까 하니까 여러분들 하실 분들은 꼭 임장을 통해서 확실히 내가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입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아까 이 물건 엄마가 추천해드린 엄마 한 달에 700만 원 벌면 여기에서 본인이 얼마 가져올 거예요? 10%? 10%. 엄마 네. 방송 보고 있나? 네, 그런데 사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현금 흐름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든든하실 거야. 그렇죠. 저희 엄마도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셔야 되는 그렇지. 그런 이제 나이대시거든요. 네. 이런 거 하나 해두시면은 좀 나중에 노후에 내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그렇지. 조금 든든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원래 이제 엄마가 몇 살이지? 86이에요. 86인데 어머님 하시는 얘기가 나이 먹으면 자식도 좋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돈이 그게 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나이 드실수록 돈이 있어야 내가 이제 할머니가 되면 할머니로서 이게 요즘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할아버지의 자금력과 어머님의 정보력으로 애들 공부시킨다. 오.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원해서 요즘 애들 공부시키는 집들도 저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오. 예, 그만큼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아유. 예, 훌륭하다, 그렇죠?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노후라기보다는 삶을 조금 해피하게 살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무겁지만 비싸지만 뭐 상대적으로 서울에서는 이 정도 금액은 다 하니까 하나 가져 나와 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본인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 지영쌤한테 제가 브리핑 안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미리 말씀해 주세요. 좋았어요. 너무 그렇죠? 좋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물건 꼭 관심을 가지고 임장을 통해서 장점, 단점 확인하시고 좋은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물건 추천해 주셔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은 공부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질문 올려주세요. 근데 나는 왜 안 나오지? 아, 이거 됐다. 네. 동두천 트럼프님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지은님, 맞아요. 맞아요. 제가 송지연님, 네, 그래도 지영생 화곡동 빌라는 어머니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명의 빌려 뭐야 이거? 화곡동 빌라. 뭐, 명의를 빌려주셨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뭐 엄마니까 뭐 빌려줄 수도 있고 받아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네. 자, 블링블링님 안녕하세요. 멘토님, 온유님, 자 우리 최정규님 오셨습니다. 양정호님, 쿠시쿠시님, 자 행복하자님, 행복하자님, 예, 우리 시드니 셀드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관악구 너무 사다는 인식이 있어서 저 같아도 가기 싫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게 뭘까요, 멘토님?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네. 관악구가 너무 싸다는 인식이 있어서 네. 오기 싫을 것 같다.
지방 사장님 사람들이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할 것 같다. 이런 말씀. 근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에 그렇죠. 위치해 있기 2호선 때문에. 라인이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가구의 특성상 제가 아까 전에 이 샤로스길도 보여드렸고 네. 우리 집 올라오는 길 그 먹자 골목하고 시장도 말씀드렸잖아요. 1인 가구들은 조용한 동네 싫어해요. 예, 내가 퇴근하고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렇죠. 동네를 선호해요. 맞아요. 예, 그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막 엄청 더 좋은 입지들은 월세가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쿠시쿠시님 사고 교통 인프라 좋아서 일단요 3.6%면 아파트인가 봅니다. 뭐가 3.6%지? 일단 신림동 근처가 싸고 교통 인프라가 좋아서 사람들이 올 것 같고 그렇죠. 아까 3.6%는 그 대출입니다. 건생. 아니 대출이다. 건물. 건물이라고 하십니다. 자, 미벨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매물 앞 도로가 개인 소유인데요. 문제되는 부분 없을까요? 매도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소장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앞에 도로가 개인 소유의 도로를 하더라도 매도할 때는 상관없어요. 예, 도로로 고시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아니고 현황은 도로지만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도로면 상관없습니다. 예, 지금 경주에 공매로 하나 나온 물건을 사실 오늘 방송을 할까 했는데 걔는 다 완벽하게 너무 좋지만 우리 집 앞에 땅이 전 소유주가 갖고 있는 대지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우리는 맹지겠죠. 그렇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 낙찰받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런 물건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즈님, 낙찰가가 높겠네요. 자, 행복하자님, 50대인 사람으로서 너무 욕심이 나네요. 투자금 얼른 만들어 도전하고 싶어요. 진짜 맞는 말씀이 한 해 한 해 일자리가 위태로워져 저런 수익형 물건 꼭 필요합니다. 총알 만들어 그때 시작해도 또 좋은 물건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여기도 계속 지가는 상승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수익형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저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서서히 움직이고 있고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 동네 임장을 갔다 왔는데 왜 갔느냐 하면 그까지 얘기하면 그렇고 어찌됐든 갔는데 지금 이 동네 지금 다가구가 서서히 지금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네, 건축비가 비싸다 뭐하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임대료를 더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서서히 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실도 아시면 좋겠다. 자, 우리 쿠시쿠시님, 룸이 30개면 고시원 수준인데요. 대출은 위안 부분 빼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출은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대출은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들 건강하시고 환절기 때 딱 감기 걸리기 좋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이 물건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임장을 통해서 월세와 유방 건축물 그리고 옥탑 부분까지 꼭 체크하시고 입찰 도전하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의 지영쌤. 네, 그리고 저는 김멘토였습니다. 네, 그리고 소다 경매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다들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다경매 구독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